안녕하세요. 준호TNC 김성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판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아이피처를 이용한 형상 모델링과 펀칭 도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신다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이제 인벤토리를 띄워놓고 펀칭 도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토리 슈트메탈과 스탠더드.ipt 이 두 개의 명령에 보시면 iPicture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iPicture를 생성시킨다거나 펀칭 도구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판금에서의 iPicture를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걸 실제 부품 모델링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트메탈.ipt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탠더드.ipt를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스탠더드.ipt를 이용해서 일반 부품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플레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치수는 100, 200과 200을 줘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반 부품으로 들어간 이유는요. 자, 일반 부품에서도 판금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판금을 변환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판금 명령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면을 한 개 생성시키고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먼저 펀칭 도구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펀칭 도구는 일반적으로 자주 뚫어주는 이런 형상들을 미리 정의를 내려놓고요. 지정된 위치에 한 번에 들어가게끔 맞춰주는 게 바로 이 펀칭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위치에 들어갈 것이냐, 위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 위치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UML 스케치를 하고요. 점을 이용해서 몇 개의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 점을 선택했습니다. 자, 스케치를 마무리 하시고요. 펀칭 도구를 이용하시면 어떠한 형상을 펀치로 뚫을 것이냐가 나옵니다. 자, 여러가지 다양한 형상이 있는데요. 디서브 커넥터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열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인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부분에 보시면 인치 단위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마침 버튼 누르면 그 형상대로 진행된 부분에 한 번에 펀치를 뚫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정의된 그 파일이 있으면 상당히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미리 사전 정의된 이런 형상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스케치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걸 미리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사각형의 양쪽 끝단에 이렇게 원이 뚫리는 이런 한 형상을 자주 모델링 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좀 사용하기 편하게끔요. 직사각형 하나 더 그려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선들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같이 설치를 선택을 하고요. 구성선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 중심점을 이용해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동일 조건을 이용해서 전부 다 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거리값을 줘야겠죠.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5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mm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크기는 4mm로 주겠습니다. 전체 직사각형의 크기는요 15mm, 여기는 30mm로 줘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30mm는 특정 길이에 따라서 변경되게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mm에 대한 매개 변수를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폭이 변경이 되는데 초기 값은 30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점을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이 점의 위치는 이 점과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은 항상 수직하고요. 이 점과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은 항상 수평합니다. 자, 가운데까지 작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작성하고요.
잘라내기 혹은 돌출 명령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돌출 명령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그 영문 2를 누르시면 돌출 명령 나오는데요. 이 영역과 이 영역, 이 영역. 자, 선택이 잘 안되죠? 자, 팁을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하기 힘들 경우에는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최외곽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여기를 양방향으로 잘라주겠습니다. 근데 전체를 자르겠습니다. 변경이 되네요. 이건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방향으로 전체를 자르겠습니다. 확인 버튼. 자, 그렇게 잘라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피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피처를 만들어주는 부분은 관리에 보시면 작성자의 아이피처 추출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피처를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표준과 판금 펀치는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단, 판금 펀치에는 몇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제조와 깊이가 추가가 되죠. 일단 저희는 표준 아이피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피처를 할 것이냐. 여기서 선택해 주셔도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되니까요. 돌출을 직접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자 변수였던 것 자동적으로 크기 매기면서 들어가네요. 자, 프롬프트는 폭 변경 입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형상 위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저장의 위치는요. 카테고리의 메인 위치에 주요 형상이라고 줘보겠습니다. 01로 줘보겠습니다. 저장. 자, 그럼 이 형상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직접 저희가 사용을 해볼게요. 자, 돌출 1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스케치도 삭제해줘야겠죠. 자, 새로운 스케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을 이용해서 몇 군데 뚫어주겠습니다. 자, 뚫어졌으면 펀칭 도구.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든 것은 주요 형상이었죠. 열기 버튼 누르면 자, 한 번에 이렇게 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넣기 싫은 부분들은요, 컨트롤 키 이용해서 해제하시면 돼요. 크기가 틀리다면 해제하신 다음 다시 또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크기는 30이 아니라 40으로 주겠습니다. 마침 버튼 누르면 40mm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시죠. 자, 이렇게 아이피처를 이용해서 추출해 놓고요. 펀칭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수월하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그 판금에서의 펀칭 도구를 이용했는데요. 자, 이런 작업이 부품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저장 안 하고요. 새로운 부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요.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크기는 250, 높이는 300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돌출 명령으로 10mm만큼 혹은 2mm 길이만큼 늘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윗부분에 아까와 같은 동일한 현상 배치를 할 건데요. 두께를 10mm로 주든 2mm 위치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왜? 저희는 아이피처를 만들었을 때 전체 돌출이 되게끔, 그것도 양방향 돌출이 되게끔 맞춰놨기 때문에 그 형상은 조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 아이피처가 들어갈 스케치를 한 개 그려줘야겠네요. 스케치. 점을 2개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할 거고요. 자, 아이피처를 넣어주는, 일반 부품에서 아이피처를 넣어주는 부분은 관리에 보면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에 아이피처 삽입이 있습니다. 자, 어떤 파일을 넣을 것이냐. 주요 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평면 선택해야 되고요. 프로파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작성한 스케치 정확히 안 들어가시죠? 자, 이메일 위치 맞춰놓고요. 다음 버튼. 폭은 아까 동일하게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갱신이니까 40으로 변경이 되네요. 하지만 지금 아직 위치는 잡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다음 버튼. 자, 보신 것처럼 여기 부품의 삽입의 아이피처 삽입은요, 배치 완료 시에 스케치를 한번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점까지. 하지만 정확한 점이 안 들어가지죠. 왜? 이 스케치와 스케치 2번은 서로 틀리기 때문이죠. 자,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보신 것처럼 그 부품에서 아이피처는 각각 개별적으로 스케치를 다시 맞춰줘야 되는 어려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요. 자주 사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판금으로 바꿔볼게요. 자,
두께는 균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얘는 부품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작성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점위치를 좀 맞춰 놓고요. 스케치 마무리, 도구에서 관리해서 아이피처 삽입.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판금해서 펀칭 도구를 이용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부품이지만 시트메탈의 판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주요 현상이 일반 부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아이피처로 한 개를 만들어 놓고요. 판금으로 변경시킨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부품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부품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환경에 표준 부품으로의 변환이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아이피처로서 바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벤터에서는 좀 더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설계 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